제가 왜 이곳으로 왔습니까? 제가 왜 이곳으로 와서 여기 금강산 스튜디오를 짓고 여기서 방송하고 있느냐? 이곳이 삼침법의 발상지이고 이곳이 삼침법의 메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왔어요. 여기에서 트레킹으로 약 1시간 20분 올라가면 득도하신 삼굴, 그리고 이곳에서 차로 약 15분 가면 건봉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삼침법의 발상지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으로 삼침법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삼침법 연구 원인 확실히 정리하세요. 나의 새 동생과 장조카를 죽음으로 몰고 간 병증 규명과 치법을 위해 입산수도했느니라 라고 제게 말씀 주셨어요. 사부님, 우리 사부님이 빙그레 웃으신다. 제가 자주 귀찮게 찾아가서 말씀도 여쭙고 그럽니다. 사부님, 이 말씀이 맞습니까? 현우야, 네가 다시 내 음성 버전으로 읽어봐라. 네, 다시 읽어드립니다. 나의 새 동생과 장조카를 죽음으로 몰고 간 병증 규명과 치법을 위해 입산수도 했느니라. 삼침법 연구 원인은 새 동생과 장조카가 죽은 그 병, 아무도 그 병이 무슨 병인지 몰라. 당신도 죽어가고 있어. 그래서 무슨 병인지 알고나 죽자라는 소박한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 그만 대한민국을, 아니 조선시대에 대한민국이라 해도 되네 뭐, 한민족을 대표하는 대의학자가 되신 겁니다. 이것이 원인, 연구하게 된 원인.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삼침법의 기조는 무엇일까요? 그거 살펴봅시다. 삼침법의 기조. 그러니까 삼침법의 대주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사암학도로서 우리는 개념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면역과 암이다, 면역과 암이다 라고 개념 정리를 했습니다. 얼마나 함축성 있는 표현입니까? 그러면 과연 그러할까요? 보십시다. 역시 3, 4번님의 말씀입니다. 3, 4번님, 이것이 대장의 허이다. 나의 새 동생과 장조카가 모두 이것으로서 그르쳤다. 여기 대장의 허, 이것이 면역과 암과 관련이 있어요. 키워드예요. 키워드. 이러한 시도는 오직 우리 방송에서만 하고 있습니다만, 자, 새 동생이 죽었어요. 그런데 대장허증으로 죽었다? 그러면 우리 사암학도들은 마땅히 이 대장허증이라는 것이 무슨 병인가? 그것을 규명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에게 요교를 통해서 위대한 삼침법을 전해주신 대스승 삼도인께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는 일입니다. 대장 허증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위중한 병이잖아요. 아주 위중한 병입니다. 이것이 대장의 허이다. 나의 삼재와 장질이 모두 이것으로서 그르쳤다. 하고와
모태 부족과 투경의 여열로 혹은 항핵이 되고 혹은 후열이 되고 혹은 입이 마르고 재채기를 잘하며 혹은 뺨이 아프고 혹은 산기로 되며 혹은 풍질도 되고 혹은 열격도 되며 혹은 안질도 된다. 차등 체증은 이른바 품부 부족으로서 가장 한이 되는 것은 늦게 깨달음이다. 보다 일찍 깨달았다면 이러한 병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경렬이 아니면 여신한 처리를 어찌 알까보냐.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여러 학자들과 함께 연구해 보니까, 우리 삼침쟁이들과 함께 연구해 보니까 이것이 대장의 허이다 라는 그것은 리포마 is a cancer. 림포마는 암이다. 즉 림프암이다. 대장 허증은 림프암이다. 삼침의학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임상으로 청주 성목곤마을에서 역시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학적으로, 철학적으로가 아니라 실학적으로 삼침을 규명해서 성목곤마을에서 임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장 허증은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림프암이올시다. 림프암이올시다. 그런데요, 사암도인께서는, 아니 청년황연학은 어떠한 연구를 통해서, 어떠한 의학관에 의해서 당신이 알았던 그 병, 새 동생이 죽었던 그 병, 장조카가 죽었던 그 병이 림프암임을 밝혀냈을까요? 어떠한 연구를 통해서? 네, 사암도인은 오행의 상생상극을 철학적 이해가 아니라, 철학적 의미를 두고 본 것이 아니라 실학적 이해를 통해서 오행의 상생상극을 먼저 연구하셨습니다. 오행의 상생상극을 수많은 사람들이 철학적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우리 학회의 원로이신 오광원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지지난번이군요. 예, 청주 성목구마을에도 다녀가시고, 고맙습니다. 바쁘신 목회 활동 중에도 암 환자 도우미를 자처하시고 함께 참여했었어요. 그런데 오 목사님이 삼침을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전도사님들께 가리키는 시간에 가장 어려운 점이 이거예요, 이거. 오행의 상생상극. 그러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태극기를 볼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유난히 이러한 오행의 상생상극과 주역의 괴를 보면 철학관이 생각이 나는 거야. 기륭화복을 점치는 철학관이 먼저 떠오른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공부해야 돼? 그래서 자꾸 기림직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특집으로 이거 설명드린 바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사암사부님은 기륭화복을 점치는 철학관의 의미보다도 실학적 가치를 두고 과연 오행의 상생상극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발현되는가를 연구하십니다. 특히 대장허증 이해를 위한 오행의 상생상극 실학적 고찰을 통해서 의학을 이해하시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토마스 호지킨보다 150년 앞서서 림프암을 규명해내셔요. 그러니까 철학적 의미로 공부하시는 분은 계속 그렇게 공부하시고, 그것 또한 학문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경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학문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가세요. 그리고 그것과 대비해서 삼침 이해하시려는 시도도 그냥 그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표현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하세요, 그건. 그런데 우리는 3, 4번님하고 똑같은 견해, 즉 오행의 상생상극을 실학적으로 고찰해 봅니다. 삼도인과 똑같이.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삼도인과 똑같이 오행의 상생상극을 고찰해 보니까 정말 실학적, 네, 실사구시 의학이 들어있는 거예요. 실사구시 의학이 역시 삼심의학의 상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5장 6부 중에서 일단 장에 해당하는 장부를 통해서 어떻게 상생상극의 작용이 그 메커니즘이 우리 몸의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는지 보십시다. 역시 여러 번 살펴드린 거지만 네, 개념 정리를 위해서 다시 피드백 해보는데요. 다시 피드백. 우리 몸에서 오행의 상생상극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발현되는가, 어떠한 생명력의 현상이 있는가를 보십시다. 어떠한 생명력의 현상이 있는가. 3, 4번님은 무엇을 보셨을까? 무엇을 보셨을까? 먼저 이 그림 역시 여러 번 소개해드린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좀 봐주세요. 예, 저를 좀 봐주세요. 자, 인간의 생명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명력. 이것을 바이블에서 조금 인용해 보면, 바이블에서 하느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산 영혼이 된지라. 네, 창세기 2장 7절인가요? 네, 나오는 표현입니다. 사람은 흙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흙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옳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무엇입니까? 네, 폐에서 산소 교환이 이루어지고 심장에서 전신의 피를 뿜어주지요. 즉 생명력의 기본 활동이 체액 조절과 혈압 조절이에요. 생명력의 기본 활동이, 생명력의 기본 개념이 창세기에도 나와 있고 또 여기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보실까요? 우리 몸의 체액 조절 및 혈액 서큘레이션 시스템으로 인한 혈압 조절이 생명력의 기본 단위예요. 그런데 여기에 오행의 상생상극이 들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족소음구나 신수경이 관장하는 키드니에서 레닌이라고 하는 단백분의 효소를 혈액에 방출합니다. 그러면 즉각 그것을 감지한 족구름풍 간목경이 관장하는 간에서는 엔지오텐시노진이라고 하는 효소를 역시 혈액에 방출하지요. 그러면 수태음습 폐금경이 관장하는 폐에서는 산소 교환이 이루어질 때, 폐에서 산소 교환이 이루어질 때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인 풀모너리 블라드, 그러니까 산소 교환이 이루어질 때 엔지오텐신 변환 효소를 방출해서 믹싱을 하지요. 그러면 엔자임 리액션이 일어나면서 엔지오텐신 2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그러면 비로소 여기 심장이 전신에 혈액을 공급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전신의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네, 심장이 비로소 이 결과로 전신의 혈압 조절 능력을 갖게 돼요. 그런데 여기 엔지오텐신 2는 족솜구나 신수경이 관장하는 키드니 위에 꽃갈콘처럼 이렇게 얹어져 있는 부신, 그 부신을 스티뮬레이팅, 자극을 주어서 이곳에서 알도스테론이 분비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혈압 조절과 체액 조절 작용, 리액션이 계속 일어나요. 리액션이.
그래서 우리가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족솜구나 신수경, 족구름풍 간목경, 수태음습 폐금경, 그리고 수솜구나 심화경, 족솜구나 신수경, 족태음습 비토경은 여기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네. 수생목, 목생화, 금생수, 화생토, 수생목, 여기 토생금. 이 상생작용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뭐냐면 이러한 체액 조절과 그리고 혈압 조절 시스템으로 비로소 전신의 말초에까지 혈액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수솜구나 심화경에서 여기 족태음습 비토경에게 신선한 동맥 혈액을 공급하면 이곳에서 혈액 중에 주요 성분인 적혈구를 재생하는 임무를 수행하지요. 전신의 면역력을 발휘하는 림프구 생산력을 갖게 되지요. 그리고 전신의 혈당 조절을 하는 동의학에서는 고전적으로 비장 안에는 췌장도 포함된 개념이거든요.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함으로 전신에 파워풀한 에너지를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비장, 족태음습 비토경이 관장하는 스플린에서 전신의 림프를 관장합니다. 림프 운행을 관장을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수태음습 폐금경이 체액성 면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태음습을 제공합니다. 수태음습 폐금경은 그것을 가공해서 전신의 휴머럴 이뮤니티, 체액성 면역을 담당하게 됐죠. 오행의 상생작용이에요. 상생작용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생명력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3, 4번님은 이것을 보셨어요. 우리 몸의 생명력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런데 삼신법의 대주제는 면역과 암이다. 무슨 근거로? 제가 자주 들어가는 미국 국립보건원 의학 논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보니까 서구 삼침쟁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요결의 중요 내용을 서구적인 언어로 재해석 또는 보충 설명, 아니 뒤늦게 깨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에서 면역계와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자, 오행의 상생작용이에요. 그런데 상생작용과 함께 상극작용이 동시에 발현되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기량적 작용을 통해서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그것이 깨지면 이 상황에서 그것이 깨지면, 즉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에서 적절한 견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면역력에 결함이 오고 그로 인해 암이 발생한다. 여기 또 다른 논문 보십시다.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과 암이라는 논문에서는 고전적인 레닌, 안지오텐신 계통은 혈압과 체액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토론한 거예요. 그런데 서희들이 이 요결속 또는 동의학의 기본 태제인 오행의 상생상극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고전적인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은 혈압과 체액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구성 요소와 구조 및 규제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증진, 관련 경로와의 수렴 및 혼선으로 인해 훨씬 더 복잡한 시스템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연구해 보니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레닌, 안지오텐신 계통은 광범위한 생물학적 과정과 질병에 관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리뷰는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 및 관련 경로의 구성 요소의 구조, 기능 및 신진대사에 대한 최신 연구 및 혈관 신생, 종양 형성, 암 전이, 세포 증식, 그러니까 암세포 증식과 같은 생물학적 과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상세한 것은 요 주소 따라서 그대로 들어가서 풀 텍스트 버전 보세요. 네, 풀 텍스트 버전. 결국 우리 몸에 오행의 상생 상극 그 작용은요, 항상성 유지를 기호로 설명한 거예요. 기호. 그러니까 철학적 의미도 있지만, 그건 그것대로 또 공부하시는 분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삶심과 관련해서는 실학적 이해를 위해서 실학적 연구를 하자. 실학적으로 연구해보자. 사부님도 틀림없이 그렇게 하셨을 테니까. 왜? 어떠한 연구를 통해서 삼도인이 이것이 대장의 허증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왜? 라는 질문으로 끊임없이 연구해야 돼요. 그 메커니즘을 밝혀내야 합니다. 자, 우리 몸의 상생작용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수생목이다. 족소음구나 신수경이 관장하는 키드니에서 레닌이라고 하는 단백분의 효소를 혈액에 방출하면 족구름풍 간 목경이 받아서 엔지오텐시노진이라는 물질을 효소를 방출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즉각 스테움스 폐금경이 인지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 엔자임 리액션이 일어나는데 엔지오텐신 커버링 엔자임이라고 하는, 줄여서 ACE라고 하는 효소를 폐각 내에서 방출해요. 그래서 폐각 내에서 산소 교환이 이루어질 때 혈액 속에 그것을 방출합니다. 그러면 즉각 우리 몸의 혈압 조절과 체액 조절 작용이 일어나요. 비로소 수소음구나 심화경이 힘을 얻게 됩니다. 수소음구나 심화경이 소음구나라는 에너지를 내게 돼요. 그런데 족구름풍 간 목경에서는 엔지오텐시노진을 방출함으로 족소음구나 신수경과 화답하여, 그리고 스테움스 폐금경이 또한 협조하여 이루어진 결과이지만, 족구름풍 간 목경은 심장이 전신의 혈액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한 모터의 그 기운을, 모터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근육을 액티비티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목생화입니다. 심장은 전신의 혈액 공급과 함께 족태음스 비토경이 관장하는 스폴린 비장에게, 그리고 췌장에게 인슐린을 생산할 수 있도록, 백혈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적혈구를 재생할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그래서 화생토울시다. 수태음스 폐금경이 관장하는 폐에서 엔지오텐신 커버링 엔자임을 방출하면 즉각 족소음구나 신수경에게 자극이 주어지고, 그 자극은 그대로 부신에 전달되어서 소음군화력으로서의 액티비티한 힘, 파이트 오와 플라이트, 그 능력이 발현됩니다. 동시에 알도스테론으로 혈압 조절 리액션을 계속 진행되도록 하지요. 그래서 금생수월시다. 오행의 목화토금수 상생 상극의 의미가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부호로 설명한 겁니다. 부호로. 3, 4번님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식으로 연구하셨어요. 물론 그 당시 사용되던 언어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개념은 같았다. 개념 정의는 같았다. 고로 대장의 허증을 림프암이다라고 규명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계속 보실까요? 릴렉세이션, 텐션. 우리 몸의 상생, 상극의 작용이 여기 체액 조절과 혈압 조절 하나만으로도 분명한데, 이 조절 작용에서 서로 넘치면 덜어주고 모자라면 채워주고 하는 그 상생, 상극 작용이 만약에 교란이 일어나면 그러면 자가 면역 상태가 돼서 고혈압이
또는 저혈압이, 암이, 수십 종의 암이 발생한다는 것을 삼스님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메커니즘을 실학적으로 연구하셨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암침으로 아픈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암침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사암침으로 듣기가 되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 표준 개념 정리는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련한 오늘 시간입니다.